삼성의 철수로 인한 경제 대재앙이 인도 전역을 덮쳤고 20만 개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82개의 중소기업은 줄줄이 폐업했고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생겨났죠. 하나의 영상, 조작된 편집 하나가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건설한 한 나라의 산업과 미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폐허 속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제가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익숙했던 서울의 아침을 뒤로하고 인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건 2022년 3월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강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가슴 한편에선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났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기술팀에서 30년을 일해온 정호진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남인도 타밀나두의 코이마투르라는 낯선 땅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삼성은 이미 인도에서 거대한 존재였어요. 2018년부터 노이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운영하며 연간 1억 2천만 대를 생산하고 있었고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거인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직간접적으로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삼성은 인도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었죠. 이번에 제가 맡게 될 코이마투르 R&D 센터는 그런 삼성이 인도에 진짜 기술을 뿌리내리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저는 가방에서 노란색 노트를 꺼내 펜을 쥐었습니다. 사실 저는 메모광이거든요. 뭔가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생각을 글로 적으면 정리가 되는 기분이 들었죠. 그날도 기대감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긴장감에 노트를 꺼내 들었어요. 그 빈 페이지 위에 생각나는 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인도 정부 관계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삼성이 인도를 단순 생산기지가 아닌 기술 파트너로 본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그 간절한 목소리가 말입니다. 저는 그 빈 페이지 위에 제가 늘 마음에 새기던 문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술은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것이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큰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성 로고가 새겨진 플래카드를 든 현지 직원들과 지역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나와 있더군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삼성이 드디어 인도에 반도체 기술을 전수하러 온 것이 맞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하루아침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천천히 뿌리내리는 것이죠. 센터로 가는 길에 현지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삼성 덕분에 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학 졸업생들이 더는 뭄바이나 벵갈루루로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의 엘리트들이 우리 지역으로 찾아오고 있어요. 실제로 거리 곳곳에는 삼성과 협력하는 중소기업들의 간판이 질비했고 삼성 로고가 그려진 통근 버스들이 수없이 지나다녔습니다. 한 운전기사는 자신의 세 자녀가 모두 삼성 협력 업체에서 일한다며 자랑스러워했죠. 이런 기대와 열망의 무게가 제 어깨를 무겁게 눌렀지만 동시에 강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센터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이 바로 인도의 미래다. 센터에 처음 도착한 날 300명의 현지 엔지니어들이 강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인도 최고 공과 대학인 IIT 출신들이었고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은 인재들이었죠. 한 청년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우리 가족들은 가난하게 살아왔죠. 하지만 제가 삼성에 취직한 뒤로 온 가족이 중산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기술을 배워서 인도를 반도체 강국으로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절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미 1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육성 정책을 발표했고 삼성이 그 중심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지역 신문에는 매일같이 삼성 덕분에 코이마투르가 인도의 실리콘밸리가 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반도체 생산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통역 어플을 사용하며 하는 수업이라 더디긴 했지만 학생들은 반도체 강국의 비결을 배우려는 열정이 가득했죠. 쉬는 시간에도 질문이 쏟아졌고 어떤 학생은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처음 몇 개월 동안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삼성이 인도에 투자한 30억 달러 덕분에 지역 인프라가 급속도로 개선되었고 우리 센터는 인도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떠올랐죠.
총리가 직접 방문해서 삼성을 메이크 인 인디아의 모범 사례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주변에는 삼성타운이라고 불리는 신도시가 형성되었고 한국 음식점과 한국어 학원까지 생겨났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현지 부동산 가격은 2년 만에 3배가 올랐어요. 젊은이들은 삼성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저를 알아보고는 삼성 선생님이라며 과일을 더 담아주곤 했죠. 자주 가는 상점의 주인이 말했어요. 선생님, 삼성이 온 뒤로 우리 딸이 영어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목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몇 주가 지나자 처음엔 뒷자리에 앉던 학생들이 하나둘 앞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공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현지 언론에서 이상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인도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기술 이전은 미미하다는 내용이었죠. 어떤 정치인은 삼성이 연간 80억 달러를 인도에서 벌어가면서 핵심 기술은 한국에만 남겨둔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실 삼성은 인도 GDP의 0.3%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존재가 되어 있었고 그만큼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쉬운 상황이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그런 기사들을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간 현지 협력 업체 200곳에 기술 지원을 했고 5,000명의 엔지니어를 교육시켰다는 사실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더군요. 어느 날 현지 기자 한 명이 제 수업을 취재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저는 기꺼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오해를 풀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나온 기사는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삼성이 인도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본다는 왜곡된 내용이었죠. 학생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작년에 인도에서 번 돈이 얼마인데 왜 최신 7나노 공정은 안 가르쳐 주냐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죠. 복도에서 만난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결국 인도는 영원히 한국의 하청 공장이라는 기사가 맞나요? 특히 기억나는 건 마이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제 수업을 가장 열심히 듣던 학생 중 한 명이었는데 아버지가 삼성 협력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죠.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삼성이 인도에서 거둬들인 막대한 이익에 비해 진짜 핵심 기술은 전혀 이전하지 않는다는 비판 기사를 보여주더군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 회사는 삼성 부품을 조립만 할 뿐 설계는 전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과연 공정한 관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10년간 정리한 모든 기술 노하우와 인도에서의 교육 계획서가 들어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말했습니다. 마이르 삼성이 인도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20만 개가 넘고 그로 인해 먹고 사는 가족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건 알고 있지? 기술 이전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나가더군요. 다음 날부터 제 수업에 오는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삼성의 거대한 그늘이 오히려 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SNS에 제 얼굴이 나온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연락이었죠. 영상을 확인해보니 제가 학생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더군요. 특히 삼성이 인도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대비해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오만한 한국 기술자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도 매우 자극적이었어요. 연 80억 달러를 벌어가면서 인도인은 조립만 시키는 삼성의 실체.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는 수백만을 넘어섰고 댓글에는 삼성 불매 운동을 하자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 정치인은 이 사건을 빌미로 삼성이 동인도 회사처럼 인도를 착취한다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정치인은 삼성이 떠나면 중국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선동했죠. 본사에서는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고 인도 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성 로고가 빛나는 수십 개의 협력 업체 건물들이 보였지만 그것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동안 마음을 다해 기술을 교육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갔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수업 날이 되었어요. 강의실엔 겨우 20명 정도만 와 있더군요. 한때 삼성에 입사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던 그들도 이제는 삼성 배지를 주머니에 숨기고 다녔죠. 저는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했지만 모두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떠나간 후 저는 마이르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자리에 노란 노트 한 권을 놓았습니다. 그 노트에는 제가 각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메모들과 함께 삼성이 인도에 남긴 것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죠. 20만 개의 일자리, 82개 협력 중소기업, 연간 30억 달러의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준 희망과 기회 말이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삼성이 떠나도 여기서 배운 정신은 남을 것이다. USB도 함께 놓고 나오면서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폭도를 걸어 나오는데 벽에 걸린 메이크 인 인디아 위드 삼성이라는 포스터가 찍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지만 저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죠. 본사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결과는 인도 사업 전면 철수였어요. 연 매출 80억 달러, 20만 개 일자리,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인도에 있던 3개 공장과 R&D 센터를 모두 폐쇄하고 전 직원을 한국으로 복귀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처음엔 승리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곧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삼성과 계약했던 82개 협력업체가 연쇄부도 위기에 몰렸고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삼성의 철수로 인도 GDP가 0.5%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짐을 싸면서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타워는 이미 공황 상태였고 부동산 가격은 하루 만에 30% 폭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마지막 밤 비어버린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인도 반도체 산업의 미래라고 불렸던 이곳이 이제는 텅 빈 건물이 될 거라는 생각에 착잡했죠. 다음날 공항으로 가는 길, 삼성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던 수많은 가게들이 이미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작아지는 코이마트루를 보며 과연 누가 승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인도에서 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코이마트루 산업단지가 사실상 붕괴했다는 보고서를 받았죠. 삼성이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이 채울 것이라던 정치인들의 장담과 달리 어떤 글로벌 기업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졌고 공장 가동률은 15%까지 떨어졌더군요. 수십만 명이 실직했고 삼성과 협력하던 82개 중소기업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연봉 5천만 원을 받던 엔지니어들이 다시 콜센터에서 시간당 3달러를 받으며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마이르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부품 공장도 파산했고 마이르 자신도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작은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 인도 경제지는 삼성 철수를 21세기 최악의 경제정책 실패라고 평가했죠. 그 기사에는 텅 빈 삼성 R&D 센터 건물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유령 건물이 되어 있더군요. 어느 날 밤 저는 서재에서 인도에서 가져온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삼성이 인도에 있을 때와 떠난 후라는 제목으로 비교표를 만들어 보니 그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료가 보내준 링크 하나가 제 삶을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마이르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었죠. 우리가 삼성을 잃고 깨달은 것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그는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 그리고 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후 알게 된 진실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더군요. 그가 USB를 꺼내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작성한 교육 자료와 함께 삼성이 인도에 투자한 모든 내역, 기술, 이전 계획서, 단계별 로드맵이 나타났죠. 특히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7나노 공정기술 이전 계획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삼성을 믿고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렸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국이었고 이것이 진짜 삼성이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2천만 뷰를 넘어섰고 댓글에는 삼성을 다시 불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 댓글이 특히 기억납니다.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우리 손으로 죽였다. 며칠 후 인도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특집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철수 1년 후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죠. 카메라는 한때 번화했던 삼성타운의 현재 모습을 비췄는데 상가의 70%가 비어있고 거리엔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IIT 마드라스의 총장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 80억 달러의 매출과 20만 개의 일자리를 정치적 선동과 맞바꾼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이 벌어졌고
삼성을 비난했던 정치인들은 이제 중국 기업 유치를 약속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도인들이 삼성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인도 산업화의 희망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그로부터 몇 주 후 제 이메일함에 마이르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인도 정부와 재계가 합심해서 삼성 복귀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했어요. 새로운 총리는 삼성 CEO를 직접 만나 과거의 실수를 사과하고 법인세 면제와 부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R&D 센터를 재개장한다면 저에게 완전한 자율권과 함께 인도 반도체 산업 총괄 고문이라는 직책까지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죠. 마이르는 간절하게 썼더군요. 선생님, 이제 인도는 삼성이 단순한 돈벌이 기업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0만 가족의 생계가 선생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꼭 다시 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본사에서도 제게 의향을 물어왔어요. 이번엔 인도 정부의 간섭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았다면서 말이죠.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인도에서 가져온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죠. 삼성과 함께했던 인도의 모습과 삼성이 떠난 후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그동안 비워두었던 그곳에 처음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적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3년 만에 다시 밟은 코이마트루 공항에는 그야말로 인파가 구름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삼성이 돌아온다. 희망이 돌아온다. 라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보였고 주지사와 시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더군요. 센터로 가는 길 한때 황량했던 삼성타운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발표 하루 만에 50% 올랐고 문 닫았던 가게들이 서둘러 재개장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낡은 강의실은 새로 단장되어 있었고 첫 수업 시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1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자리가 모자라 폭도까지 학생들이 서 있었죠. 맨 앞줄에는 마이르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임명한 산업협력조정관이 되어 있더군요. 저는 강단에 서서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기술만이 아니라 20만 개의 일자리와 100만 명의 생계 그리고 신뢰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야 우리 모두가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네요.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수업은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기술뿐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생태계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죠. 인도 정부는 한국형 기술훈련 인증 제도와 함께 삼성협력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삼성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한 나라의 산업 기반을 만드는 파트너였다는 것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삼성이 복귀 발표를 한 후 3개월 만에 7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고 협력업체 신곳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상승했고 루피와 가치도 강세를 보였죠. 한 경제학자는 삼성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한 글로벌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고 학생들의 노트를 검토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상호 신뢰와 존중이에요. 창밖으로 다시 빛나기 시작한 삼성 로고를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1년이 되었을 때 마이르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이 넘쳤고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삼성 복귀 후 인도 경제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고용 25만 명 달성, 협력업체 150개로 증가,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등 놀라운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더군요.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저희가 스스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마지막 수업이 하나 남아있어. 그날을 위해 저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의 제자 100명과 새로운 제자 200명을 한자리에 모았죠. 강당은 가득 찼고 온라인으로도 수천 명이 접속했습니다. 저는 노란 노트를 꺼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었지. 삼성과 인도는 경쟁자가 아니라 좋은 파트너라는 걸 꼭 기억해주면 좋겠다. 몇몇 제자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다르더군요. 공항까지 가는 길에는 수만 명이 나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삼성 덕분에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는 사람들, 가게를 다시 열 수 있었다는 상인들,
아이를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부모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죠. 공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플래카드를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삼성 그리고 한국 영원한 파트너.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기술을 넘어 신뢰를 가르쳐 주셔서. 마이르가 제게 커다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이 인도에 남긴 것들의 목록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목록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비행기에 오른 후 봉투를 열어보니 수십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툰 한국 글씨로 나른 마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편지를 보니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 위로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서울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기술은 언젠가 잊혀지더라도 진심은 끝까지 남습니다. 삼성이 남긴 건 공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인도의 미래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